네, 안녕하세요. 11주차 1강 형광등을 1.7절 형광등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문제 나왔었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형광 방전등 내부에서 주로 복사하는 것은 어떤 파장이냐를 묻는 거네요. 형광등 내부에 필라멘트에서 열을 가하면은 이제 전류가 흘러서 열이 가해지면은 열 전자가 튀어나와서 여기 내부에 형광등 내부에 수은 전자를 이렇게 봉입되어 있는 수은 전자랑 부딪히면서 얘가 뭐를 어떤 음, 광선을 내보내요. 그래서 자외선을 내보낸다라고 했어요. 자외선을 내보내면서 이 형광등 관에 이렇게 칠해져 있는 형광 도료 물질을 하고 부딪히면서 바깥으로는 이제 가시광선으로 나와지는 거였죠. 그래서 정답은 주로 복사하는 것은 자외선이 되겠습니다. 147번 형광 램프의 초특성은 다음 어느 때 측정한 값을 말하는가? 점등 100시간 후에를 우리는 초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광 램프. 점등관의 가동 전극, 즉 바이메탈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이메탈 형광등에 이제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형광등이 이렇게 있는데 그건 형광등이죠. 여기에 바로 전류가 흘러가지고 얘가 이제 열전자가 튀어나가지 못해. 그 상태에서 여기에 바이메탈이 이렇게 있는 상태고 이렇게 돼서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인덕터가 코일 달아놓은 다음에 여기가 바이메탈이었던 거죠. 이 바이메탈 전류가 흐르면 이 바이메탈이 열에 의해서 이쪽에 딱 붙는 것이지. 딱 붙어가지고는 전류가 흐르고 그러면서 열이 식으면은 이 바이메탈이 떨어지면서 여기에 역기전력이 생기면서 여기에 과전류가 흐름으로써 형광등이 불이 켜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붙을 때는 바이메탈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근로 방전 전류가 흐르면서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요 사이에 방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의 초반에 일어나는 방전을 우리는 근로 방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 방전에 의해서 바이메탈이 움직여 가지고 여기 붙는 것이지. 붙은 다음에 이제 전류가 흐르면은 이제 근로 방전이 없어져. 근로 방전이 없어지니까 붙었던 게 떨어지죠. 떨어지면 여기가 폐로 이게 오픈된 거니까 그때 역기전력이 딱 발생한다라는 얘기야. 그때 역기전력이 튀어가지고 이 형광등을 자극시켜 주는 거. 그때 이제 여기가 방전이 일어난다라는 얘기. 형광등이. 그렇게 동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메탈을 움직이는 것은 근로 방전이 되겠습니다. 형광등이 점등될 때는 점등관 내의 가동 전극이 어떻게 되는 때인가? 즉 형광등이 점등되는 거네. 지금 여기가 점등되는 것이죠. 이 점등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여기 역기전력이 발생을 해야 돼. 근데 이 역기전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붙었던 게 떨어지는 것이죠. 이 바이메탈이 붙었다가 열이 이제 뜨거워지면 이렇게 이제 펴진단 말이지 메탈이. 그러다가 어, 식으면은 다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여기 이쪽하고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이 바이메탈이 떨어지는 순간 여기 역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형광등이 점등되었을 때 램프 전류는 기동전류보다는 작겠지. 이건 안정화된 거니까 약 몇 배에 안정되는가? 이거 2분의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형광등 이론 수업할 때 이런 내용을 다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2분의 1에서 안정이 되겠습니다. 형광 방전등의 형광 물질의 자극 파장은 몇 옹스트롱인가? 이 옹스트롱은 10의 몇 승? 10의 마이너스 10승을 의미합니다. 2537 옹스트롱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주광색 형광등의 색온도는 주광색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주광색, 그 다음에 백색 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고 온백색 순으로 색온도가 높아요. 여기가 높고 여기가 높아요. 그래서 주광색은 6500 켈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백색은 4500 켈빈 정도 돼요. 그래서 152번 주광색 형광등의 색온도는 6500 켈빈 정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431
4번, 3번, 1번. 그 다음에는 3, 2, 1이야. 3, 2, 1, 3, 2, 1.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정답이 맞네요. 전부. 네. 다음 형광 방전 등의 백색의 온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광색은 6500 켈빈 정도 되고요. 백색은 4500 켈빈 정도가 됩니다. 다음 청색 형광등 램프의 형광체는 형광 물질 바른다라고 했는데 청색이 나오려면 푸른색이 나오려면은 밝은색이 나오려면 어떤 거를 램프를 칠해야 되냐 형광체를 새야 되냐 텅스텐 칼슘을 칠하면 되겠습니다. 청칼 청색 칼슘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청색하고 텅스텐 칼슘하고 붕산 카드뮴일 때는 얘는 무슨 색깔 나온다고? 그렇지 정육점 생각하면 돼요. 그 분홍색 색깔. 그 붕산 카드뮴을 넣었을 때 형광 램프가 이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기억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형광 램프로 사용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형광등이 형광체로 쓰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텅스텐산 칼슘 해가지고 요게 텅스텐 칼슘이네요. 이거는 규산 아연이네. 규산 아연. 그럼 얘가 규산 아연이겠죠. 얘는 붕산 카드뮴이네, 그렇지? 그래서 이것이 되겠어요. 규산 카드뮴은 여기 없네. 규산 카드뮴.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인 거고 얘는 뭐야? 황산 나트륨이네. 황산 나트륨을 잘못하면 죽죠 사람. 그래서 이거 4번 쓰면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쓰이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형광 방전등 중 형광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형광 방전등. 형광등 중 가장 효율이 높은 색은 높은 색, 효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시감도가 가장 좋은 색깔을 의미하면 돼요. 시감도가 제일 좋은 색깔은 뭐야? 그렇지 황록색이었지. 그 중에서 녹색에 좀 가까운 색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녹색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효율이 높은 색을 해서 555 루멘인데 그 시감도가 좋은 것은 형광 방정 등에서 효율이 높은 것은 녹색이 되겠어요. 다음 형광 방전등의 종류를 색 온도가 높은 순으로 나열한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광색, 백색, 그 다음에 온백색.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주광색, 백색, 온백색. 색 온도가 제일 높다는 게 6500, 4500. 온백색은 뭐 그거보다 낮은 색깔이고요. 색 온도고. 다음 형광등이 여러 가지 색으로 방전되는 이유는 형광 물질을 도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광 물질의 종류 때문에 유색 도료를 쓰기 때문에 아니고요. 그럼 유색 도료 써도 이제 막히니까 이제 어두워질 거고 내부에 봉입된 가스, 과전류의 차이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형광 물질의 종류 때문입니다. 형광등의 안전기의 역률은 대략 몇 퍼센트인가? 50에서 60%가 되고요. 효율은 마찬가지로 얘도 55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55 들어가는 거로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어요. 가장 가까운 게 그래서 형광등 안전기의 역률은 형광등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인덕터 이렇게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 용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상하기 위해서 커페이터 이렇게 달아주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백일등 아니 전원인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안전기 그리고 이건 형광등 이렇게 해서 달아주는데요. 이때 안전기의 역률은 50에서 60%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역률이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S 이거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유효전력, 무효전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세타라고 하면은 P는 코사인 세타, Q는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되죠. 그리고 S는 VI로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 이제 역률이라는 것은 S 코사인 세타 즉 S분의 P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역률이라는 것은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래서 P는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되죠. 이때 이 식으로부터 I는 V의 코사인 세타의 P가 돼. 즉 이 부하가 소비 전력이 일정하더라도 이 역률이 작으면은
작다라는 얘기는 0.1, 0.2, 0.3 뭐 이런 50%라고 하면은 0.5 이 정도야. 이게 작으면 전류는 어떻게 돼?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류가 과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많이 뜨거워지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률 개선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이때 그래서 역률을 좀 더 개선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안전기의 역률은 50에서 60%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다시 확인해 볼게요. 214, 214, 2번, 1번, 4번 되고요. 341이야. 341, 341 되고 2번 해가지고 이렇게 정답 확인했습니다. 형광 방전 등의 안전기의 효율은 해서 아까대 안전기의 역률 그리고 효율 다 55 정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55%로 이렇게 딱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FL40W의 역률을 90%로 개선할 때 필요한 콘덴서의 용량을 계산하여라 라는 얘기네요. 한번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이거 3번이 맞는가나 확인해 보고 3번 맞죠? 이렇게 3번. 다음 이렇게 와서 이제 요거 계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렇게 전원이 공급이 되는 거야. 여기에 형광등이 있는 거고 형광등에는 형광등하고 지금 이거 형광등에 이제 인덕터까지 코일까지 이렇게 포함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순저항일 경우에는 역률이 여기 역률은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100%가 되는 거지. 순저항일 경우에는. 근데 여기 인덕터가 있는 것이지.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콘덴서를 병렬로 달아준다라는 얘기야. 아까도 그림 그렸을 때는 여기가 형광등 그리고 형광등 램프 그리고 여기 안전기 그리고 여기에 콘덴서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원 연결해가지고 여기 전원의 병렬 또는 이 콘덴서 여기에 병렬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역률을 90%로 계산하기 할 때 필요한 콘덴서의 용량 아까도 옆에 붙은 그 용량을 구하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냥 이거를 형광등이라고 이렇게 할래. 여기에 이제 코일이 있는 것이야. 이렇게 지금 현재는 역률이 얼마 나오는가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FL-40W야. FL-40W라는 이 규격은 FL-40W라는 이 규격은 40W. 얘는 소비 전력은 형광등의 램프의 소비 전력이 40W라는 얘기인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여기 코일 담아 놓은 거 코일이 안전기라고 하는 그것이 이 형광 램프의 10%의 소비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의 10% 40W의 10%니까 4W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이 형광등 안전기를 포함한 것의 소비 전력은 총 44W가 되겠습니다. 얘는 그래서 44W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또 이 FL40W라는 이 형광등의 전격 전압은 이건 좀 우리가 이런 기사 문제는 그런 문제를 그렇게들 써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써주지 않으면 이걸 이거를 항상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그건 좀 힘들 거라고 보여요. 근데 내가 만일 시험 문제 낸다면은 이런 것들은 힌트를 줄 겁니다. FL40W의 전격 전압은 200V고 전류는 0.435 암페어다라는 여기까지는 내가 줄 거예요. 근데 우리 이 기사 문제는 여기까지도 주질 않았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걸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역률 개선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전력 삼각형을 구하면 돼요. 전력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피상전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유효전력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무효전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무효전력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크기가 길이를 의미하는 거지. 여기의 길이는 S고 여기는
여기 밑에는 P, 그리고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코사인 세타가 그래서 역률이라고 하는 것이었던 거고, 그러면 S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압과 전류의 곱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S는 V는 몇이냐 하면은 200V야. 그래서 200 써주면 되고, 여기에 전류는 0.435야. 그래서 0.435. 이걸 곱해주면은 얘는 두 개 하고 하나 두 개 온 거니까 248, 23은 6인데 250하니까 87이 되겠네. 87 VA 볼트 암페어가 되겠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피상전력은 이렇게 나와지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P는 지금 44W라는 걸 구했어. 그렇지?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는 S분의 P가 되는 것인데, S는 몇이냐 하면은 87이 나왔고 P는 44가 나왔어요. 여기 나왔어. 그러므로 얘는 계산기 써보면은 이제 44 나누기 87이야. 은 0.505 나오네. 그쵸? 그래서 얘는 약 0.505니까 506이니까 0.5라고 합시다. 그러므로 여기 세타는 코사인 몇이 0.5는 2분의 1을 의미하잖아. 그치? 2분의 1. 그러므로 세타는 몇이 될까?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세타는 60도, 대략 60도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이거 이렇게까지 구했으니까 얘를 아크 코사인으로 해서 구하면 되죠. 아크 코사인. 그러니까 59.61도가 나온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세타를 이렇게 했더니 얘의 역률은 0.5다라는 얘기야. 이 0.5를 어디 50%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얘를 얼마만큼 계산한다? 90%로 계산한다라는 얘기야. 90%로 계산한다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 역률이 0.5에서 0.9로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림을 볼 때는 S분의 P라는 것이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요게 S의 길이가 작아져야겠다라는 얘기인 거네. 이거를 S1이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거를 지금 구한 거를 요거를 S1이라고 한다면, 요것도 세타1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세타1이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세타2로 S2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즉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잘 잊어먹을 것, 여러분들이 잊어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풀려고 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2는 그래서 0.9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건데, 얘가 지금 S2분의 P가 되겠다라는 얘기지. 그치? S2분의 P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S2가 이제 S1보다는 길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때의 무효 전력, 얘를 요거의 전력을 무효 전력을 Q2라고 합시다. 여기를 Q1이라고 하고, 처음에 요 역률이 50%가 낸 코사인 세타 1이었을 때 지금 현재 계산하지 않은 요 상태에서의 역률은 0.5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 Q1인 것이고, 계산했을 때에는 Q2가 되는 것이야. 이것을 역률을 계산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병렬로 콘덴서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여기를 IL로 할게요. 여기 코일이 있으니까 여기 이쪽에 많이 흐르는 전류를 이쪽으로, 커페이터 쪽으로 흐르게 해가지고 과전류 흐르지 말게 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경우 역률을 90%로 계산하려면은 이 커페이터의 용량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묻는 것이지,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여기 Q2가 그래서 이제 Q2 구하면 되는 건데, 그건 좀 이따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1은 60도가 나왔고요. 그때의 Q1은 몇이 나왔냐 하면은 그것도 좀 이따 보도록 하죠. 그래서 콘덴서를 여기다 병렬로 연결했을 때 그때의 무효 전력, 여기에 해당되는, 이거를 밑으로 내립시다. 어쩔 수 없네. 그래서 회로를 한번 여기다 다시 그려보면은,
이거 뭐 기억해 놓을 거 좀 이따 다시 하고. 그 FL 40W 커페이터를 이렇게 다는 것이지. 여기에 무효 전력 QC라고 하겠어요. 보상한다라는 얘기야. 조상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컴펜세이팅 한다라는 얘기. 컴펜세이팅.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이걸 달았을 경우 이 QC의 무효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커페이터의 용량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커페이터 C의 용량 구하라는 게 지금 우리의 지금 이 문제는 그걸 묻는 거고, 그러므로 QC는 요 그림에서 QC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하면은 Q1이 지금 여기의 무효 전력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Q2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QC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야? 콘덴서 쪽으로 전류 흐르게 함으로써 무효 전력이 그쪽으로 걸리게끔 하는 거다라는 게, 여기가 QC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QC. 그러므로 이 길이를 놓고 봤을 때, 놓고 보면 되니까 QC는 전체 Q1 여기가 Q1이잖아, 그렇지? Q1에서 뭐를 빼주면 돼? Q2를 빼주면 QC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물론 Q1은 지금 아까 여기 그린 거를 전력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어. 이렇게 해서 이걸 Q1이다라고 하고, 여기가 아까 각도는 60도, 이렇게 대략 60도 나왔어요. 여기가 S고 P 해가지고 Q1은 우리가 이제 주로 알고 있는 게 VI의 사인 세타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사인 세타 1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또는 얘는 S 곱하기 VI의 사인 세타라는 게 S가 지금 VI니까 S 곱하기 사인 세타 1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러면은 이제 여기 Q2일 경우에는 얘 또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가 Q2야. 이제 Q2이고, 여기는 그러면 각도가 좀 달라졌지? 그러면 이거 Q2야. 여기는 여기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지 않잖아. 그래서 이걸 S2라고 썼잖아. 이걸 S1이라고 썼었고, P는 동일해, 그치? 밑변은 이렇게. 그러므로 Q2는 S2의 사인 세타 1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요 Q1과 Q2에다가 요걸 대입해서 풀려면은 세타 1 구해야 되고, 요건 세타 2다 지금. 세타 2 구해야 되고, 세타 1 구해야 되고, 각도. 그리고 S1 구해야 되고, 여기 S2를 구해야 되는 것이야.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통되는 것을 이용해서 푸는 게 일반적이고, 속도가 문제 푸는데 좀 빨라지죠. 그래서 얘를 Q1, Q2를 이런 식으로 사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하는데, 이런 조상 용량 개선할 때, 역률 개선 이런 거 할 때에는 사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Q1은 다르게 또 표현할 수도 있잖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시 이렇게 여기다 그림 그릴게요. 이렇게 S, 여기가 세타, 그리고 여기를 P, 여기는 Q니까 Q는 P의 탄젠트 세타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P는 그냥 항상 여기 지금 밑변이 항상 같단 말이야. 여기 밑변이 항상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Q1은 P의 탄젠트 세타 1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도 Q2는 P의 탄젠트 세타 2가 되니까, 세타 1과 세타 2만 구하면 P는 지금 VI로 해가지고 요 구해 놓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냥 바로 그냥 쉽게 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P 탄젠트 세타 1 빼기 P 탄젠트 세타 2 쓰면 되는데, P가 공통이니까 탄젠트 세타 1 빼기 탄젠트 세타 2로 쓸 수가 있겠죠. 이것은 P가 지금 몇이 나왔냐 하면은 44W가 나왔어요. 그래서 44에다가 탄젠트 세타 1인데, 세타 1이 아까도 60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기를 또 쓰면 60도 탄젠트 삼각법 탄젠트 60 삼각법 탄젠트 60도는 1.73이 나오네 대략. 그래서 얘는 1.73이니까 1.73만 쓸게요. 1.73 빼기 다음 탄젠트 세타 2인데 탄젠트 세타 2는 몇이 나왔냐 하면은 세타 2는 안 구했나 아직? 요거 구하면 되겠네. 코사인 세타 2가 0.9니까 세타 2는 아크 코사인 0.9라고 하면 되네. 그치? 0.9. 아이고 이거 안 먹혔다 키. 0.9 그 다음에 삼각법 아크로 찾아보는 거니까 세컨드 아크 코사인 0.9 아크 코사인 0.9 그러니까 25.84가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25.84라는 얘기야. 세타 2는 여기다 써볼게요. 그래서 세타 2는 25.84 25.84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탄젠트 세타 1은 구했고 탄젠트 세타 2 구하려는 보니까 여기 세타 2가 25.84대야. 여기에서 삼각법 탄젠트로 가주면 되겠죠. 탄젠트 25.84는 잠깐만 잘못 눌러줬나 보다. 삼각법 탄젠트 25.84 탄젠트 0.9 오케이. 그러면 0.48 정도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0.48이 나와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0.48에다가 1.13에서 이거 뺀 다음에 44 곱해주면 되지. 그러면 반대로 하면은 얘에서 이거 뺀 다음에 44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는 빼주면 되겠어요. 즉 0.48 빼기 1 아이고 이거 또 버벅거리나 보다. 1.73은 마이너스 이거 나오고 곱하기 44는 54.80 나오네. 그치? 54.81이 나온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얘는 대략 54.81 바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쵸?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된 회로에서 이제 조상 용량은 QC는 54.81이 되는 거야. 즉 여기의 전력이 무효 전력이 54.81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여기가 54.81 바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쵸? 지금 색칠하면 여기 또 지저분해져 가지고 글씨를 모를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QC는 이제 검정색으로 써볼까? Q는 전력인 거니까 IC의 VC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코페이터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은 VC는 오메가 C, J 오메가 C분의 I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J 오메가 C분의 I로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야? 200볼트지. 전류는 지금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지금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IC.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C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IC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러므로 IC는 오메가 C V가 아니라 이항시키면 되니까 오메가 CVC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쵸? 그러므로 전력 구해보면 QC는 IC VC인데 IC가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CV야. 그래서 오메가 CV 그리고 VC 있으니까 오메가 CV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커페이터 용량 구할 경우 C에 대해 쓰면 오메가랑 V의 제곱을 이쪽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오메가 V의 제곱분의 QC인데 Q로 쓰겠습니다. 이제 그게 그거니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오메가는 각주파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2파이 f 써주면 되는데 f는 60Hz야. 그래서 60 이렇게 쓸 거고요. 60. 그 다음에 V의 제곱은 V는 지금 200V의 전격 전압을 갖는 거니까 200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Q 달아줘야 되는데 Q가 몇이 나왔냐면 지금 무효전력이 54.81이 나왔어요. 그래서 54.81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을 구하면 주면 이제 이게 답이 되는 건데 조금 여기 마우스가 좀 현찮아 가지고 어디를 지울래 지금 요쪽에다 요쪽 좀 지우서 이제 좀 해볼게요. 요쪽 지우서 마우스하고 이 프로그램이 그거를 좀 잘 분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기를 또 쓰면 54.81 나누기 괄호 열고 2파이 이거 쭉 다 할래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200의 제곱 200의 여기 제곱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여기 1 하나 있으니까 괄호 닫으면 되겠네. 괄호 닫고 는 3.63이 나오네요. 그쵸? 이게 그래서 3.63에 여기 2에 마이너스 6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해주면은 얘는 그래서 값이 몇이 나오냐? 3.63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커페이트 용량 구하라고 했으니까 3.63 마이크로 페르시다 라고 이렇게 답을 이거 이상하게 잘못 눌렀었나봐. 오케이. 그래서 3.63 마이크로 페르시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쵸? 그래서 정답 가장 가까운 거를 확인하면은 정답 가장 가까운 걸 하면은 마이크로 페라 3.6 해가지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3.63 마이크로 페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3번 요거 3번이었죠. 아까도 이거 확인했었고 3.6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푸는 문제가 좀 간혹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32분이 지났으니까 요거 그 다음 문제는 2강 때 하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